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3대 빵집 아세요? 그 중에서도 성심당이 1등인데요. 사실 빵집까지 갈 필요도 없고 성심당보다 이익을 못 낸 코스닥 상장사가 10%가 넘어요. 4년 연속 적자 기업도 널렸고 요즘은 빵장구와 빵축제로 대전 상고까지 멱살 잡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반전도 일어났다는데 과연 언제까지 성심당의 인기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보인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3대 빵집은 매출 기준으로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요. 대전 성심당이 1240억으로 엄청난 1등이고 군산 이성당이 매출 266억으로 2등, 천안 뚜주류가 매출 251억으로 3등입니다. 보통 이렇게 3개를 꼽는데 요즘 보면 프랜차이즈보다 지역 명물빵집이 더욱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역 맛집도 SNS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에요. 개성 있거나 맛있어 보이면 조회수가 터지고 빠르게 공유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궁금한 게 나오는데 3대 빵집 중에서 왜 성심당만 전국적인 이슈가 될까? 성심당은 우선 사진을 찍으면 와 소리가 나오게 만들거든요. 게다가 재미없는 도시에 하나뿐인 관광지라는 스토리도 있고 기부하는 빵집이라는 따뜻함도 있어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전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빵축제를 가봤는데 대기줄이 아주 미쳤더라고요. 3시간 기다려도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쓸쓸히 돌아왔거든요. 혹시 가셔서 먹어보신 분은 어땠는지 한번 저에게도 알려주시고요. 현재 직원 수 900명에 연간 1000만 명이나 다녀가지만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 대전 사람들의 성심당은 줄 서는 빵집도 아니었고 빵집도 트렌드가 있는데 프랜차이즈에서 명장들의 빵집,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 디저트 카페 등등 이제는 지역 명물빵집까지 온 것 같은데 성심당은 트렌드와 이슈가 완전 제대로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국민빵집 성심당. 지난해 성심당의 결제 건수가 660만 건이었는데 혼자서 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2명씩 온 경우는 하면 1300만 명이고요. 1.5만 곱해도 1000만 명 가까이 방문한 거죠. 그래서 23년 연간 매출이 1243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약 315억 원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성심당은 매장이 5개 뿐이고 전국 방방곡곡 어디나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과 비교해보면요. 파리바게뜨 매장 수가 3400개에 영업이익 199억 원이고 뚜레쥬르 매장수는 1300개에 영업이익 214억 원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다 발라버렸어요. 정말 엄청난 거죠. 사람들이 성심당 쉬는 날을 재난 문자로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3시간 동안 줄 서는 이유. 성심당 하면 뭔가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걸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줄 서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비주얼 쇼크입니다. 맛도 있지만 선물하거나 보여주기 너무 좋거든요. 그럼 성심당빵은 왜 다른 빵집들보다 가격에 비해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줄까요? 그 이유는 성심당이 자신의 건물에서 만들거나 서울보다 저렴한 비용과 적은 매장수를 통해 압도적으로 많은 빵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의 퀄리티가 가능하거든요. 성심당은 한마디로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빵 공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많은 성심당 직원이 뭘 하겠어요? 프랜차이즈나 일반 동네 빵집은 운송비와 보관비 등의 비용까지 계산해야 하는데 성심당은 맛있고 놀라운 빵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게다가 홍보비도 안 들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와 SNS가 성심당으로 도배가 되는 상황에서 굳이 TV 광고나 유명 연예인을 쓸 필요가 없죠. 여기서 홍보비 굽고 그 돈으로 엄청난 비주얼의 빵과 케이크 만들면 다시 사람들 줄 서고 이렇게 선순환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곳에 없는 희소성이에요. 이게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장사나 사업하다가 하나가 잘 먹히면 이걸 제대로 살리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성심당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게 된 계기는 대표 상품인 튀김소보루가 결정적이었어요. 1980년쯤 당시 공장장이 냈던 아이디어로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고객들이 튀김소보루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튀김기를 매장에 꺼내놓고 팔았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다고 하고요. 원래는 소보루빵과 팥빵을 튀겨서 초콜릿을 코팅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빨리 매진돼서 코팅을 할 수가 없었고요. 가격도 싸니까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면서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이 구매하면 손님들이 매장에서 싸우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같으면 이게 또 뉴스가 돼서 사람들 엄청 몰렸을 거고요. 그리고 꼭 대전에 가야만 먹을 수 있다는 희소성이 있죠. 서울로 제발 와달라는 이야기에 이명길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굳이 서울에서 영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생명력을 잃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심당은 대전에 와야만 만날 수 있다는 희소성도 성심당의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백화점에서 백지수표를 줬다거나 대기업에서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도 희소성의 가치를 더욱 살려주는 포인트거든요. 세 번째로 창립정신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이건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에서 천막을 친 찐빵 장사로 시작되었는데 창립자는 임길수님 부부로 당시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피난을 왔기 때문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성당에서 밀가루 2포대를 받아 찐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게 시초였는데요.
창립자인 임길수님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뜻에서 성심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당시에도 팔다가 남은 빵은 전쟁고아나 노숙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집안이 어려운 와중에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집안에서는 반대가 심했고요. 난 시루 케이크보다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은데. 빵도 맛있고 장사도 잘 돼요. 제가 좀 수준으로 키웠는데 1970년대 초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만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학에 다니던 아들까지 전부 공장에 붙어서 빵을 만들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의 어마어마한 성심당을 만든 이명진 대표라고 하죠. 그때 도움을 받았던 분의 자녀나 손자가 빵을 사러 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날 만든 빵은 그날 다 팔고 남은 빵은 기부한다. 이렇게 하면 빵집의 신뢰도가 올라가고요. 빵을 매일 구워야 하니까 맛도 좋아지고 직원들의 애사심까지 높아지는 건데 사실 행동으로 옮기긴 진짜 어렵거든요. 성공하고 나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장님도 전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팔리는데 기부할 빵이 남아있을까? 기부할 빵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기부하는 빵집이 바로 성심당이에요. 그럼에도 대전역에서 쫓겨날 뻔하면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사실 성심당의 위기는 이게 처음도 아니거든요. 폐업 위기의 성심당. 90년대 프랜차이즈 빵집의 등장으로 이명진 대표의 동생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서 성심당 가맹을 20개까지 늘렸지만 당시 프랜차이즈 때문에 본점으로 항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고 하고요. 결국 7년 만인 2003년 부도를 맞고 이 사건 이후로 성심당은 지금까지도 프랜차이즈를 안 내고 있는데요. 겨우겨우 위기를 이겨내던 와중에 2005년 1월 옆 건물에서 시작된 화재 사건으로 빵집 공장과 매장이 전부 전소돼 버렸어요. 이명준 대표는 거의 포기하고 성심당을 부동산에 내놓으려던 상황인데요. 직원들이 추운 겨울 이른 아침부터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그렇게 5일 만에 복구해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죠. 정부도 인정한 성심당. 이 정도가 되면 정부와 지자체도 성심당 고객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1000만 명이나 다녀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최근 성심당 대전역 지점의 임대료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성심당이 대전역에 분점을 낸 건 2012년 1월. 처음엔 탑승구 입구 쪽에서 빵을 팔다가 지금의 장소로 이전한 건 2019년 일인데요. 대전역점은 성심당이 국민빵집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대전역에서 기차를 놓친 사람들의 팔알은 성심당 빵을 사려다가 그랬다고 하죠. 대전역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코레일 유통과 매출 대비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코레일 본사와 고정 임대료를 내는 유일한 매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회와 감사원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코레일 유통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1년에 50억 가까운 돈을 내라고 했죠. 입찰은 5차례나 유찰되었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심당 편이 되어서 그 돈이면 그냥 건물을 사라고 하는데 그러자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콧대 높은 코레일 유통과 감사원이 사전 컨설팅을 거쳐 월 임대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어요. 성심당은 70%까지 할인된 가격인 1억 3,300만 원으로 입찰가를 써냈고 성심당은 그렇게 대전역에 잔류하게 되었죠. 성심당의 인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유명한 제주도 연돈에 아직까지 아침부터 줄 서는 것 보면 퀄리티가 달라질 때까지는 끄떡없을 것 같은데요. 잘 되다가 무너진 빵집을 보면 대부분 무리한 확장 때문이었는데 성심당은 대전 외에 생각이 없다는 걸 보면 당분간 무리한 확장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성심당의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돈 되는 정보와 이야기를 함께 알려드릴 테니 구독 누르시고 지나가다 한 번씩 들러주시고요. 좋은 이야기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